19세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목소리. 과연 그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헨리 워드 비처의 어린 시절을 통해 한 위대한 리더의 탄생,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만드는 건 대체 뭘까요? 헨리 워드 비처의 경우 그 해답은 크게 세 가지 기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의 혈통인 모르와 떡갈나무. 둘째, 그가 자란 환경, 리치필드라는 자연의 교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뿌리가 된 청교도의 즐거운 가정이죠. 이 요소들이 어떻게 한 인물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 볼까요? 비처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의 내면에 공존했던 두 가지, 바로 강인한 모루와 품격 있는 떡갈나무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비처 본인도 이 이중적인 면모가말로 진짜 미국적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먼저 모루부터 한번 보시죠. 이건 아버지 쪽 가문인데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대장장이 농부 같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강인하고 현실적이고 또 서민적인 유머가 넘치는 그런 세계였던 거죠. 이 가문의 힘을 보여주는 일화들이 참 재밌어요. 고조부는 사이다 통을 번쩍 들어서 마셨고 중조부는 그걸 수레에 던져 넣었고 할아버지는 그걸 들고 지하실로 옮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힘자랑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실용적이고 강인한 육체의 유산이 훗날 비처가 세상과 맞설 때 그 정신적인 맷집이 되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인한 모로와는 정반대의 세상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떡갈나무로 상징되는 어머니 쪽 가문입니다. 어머니의 조상은 왕을 구한 공로로 기사자규를 받았고 가문의 가오는 충성과 진실이었죠. 한마디로 교양과 원칙 그리고 명예를 중시하는 세계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느껴지시나요? 대장장이의 거친 손과 기사의 품격.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비처만의 특별한 목소리가 탄생한 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도 또 지식인들의 마음도 모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좋은 땅이 없으면 싹을 틔울 수 없겠죠? 비처에게는 그 땅이 바로 코네티컷주 리치필드의 자연이었습니다. 리치필드? 이곳은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이 아니었어요. 소년 비처에게는요, 거대한 놀이터이자 살아있는 교과서였고 또 신을 만나는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죠. 그는 이곳에서 자연의 언어를 배우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처의 세계가 딱 둘로 나뉘는 게 보입니다. 한쪽에는 새소리와 꽃, 햇살이 가득한 자유로운 자연이라는 학교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덥거나 춥기만 했던 그가 혐오스러웠다고 기억하는 네모난 학교 건물이 있었죠. 그의 영혼은 오직 자연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느꼈던 이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은 결국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죠. 비처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의 시적인 감성, 신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건 내 안의 어머니에게서 온 거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가정이죠. 여러분 19세기 초 청교도 목사님의 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뭔가 굉장히 엄숙하고 조용하고 좀 숨막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신가요? 네,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비처 집안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비처의 집은 무슨 교도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축제에 가까웠죠.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뒹굴고 장난치리 바빴고 집안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청교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렇게 밝고 유쾌했던 가정에도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헨리가 고작 3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건은 어린 헨리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있었던 한 일화는 정말 가슴 찡합니다. 누나가 보니까 어린 헨리가 창문 밑에서 막 땅을 파고 있더래요. 그래서 뭘 하고 있니? 하고 물었더니 이 꼬마가 곱슬머리를 들고 아주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답니다. 엄마를 찾으러 천국에 가려고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슬픔 속에서도 천국을 진짜라고 믿었던 그들의 신앙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대장장이의 강인한 혈통, 온 세상을 교실로 삼았던 자유로운 자연,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았던 신앙.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과연 어떤 인물을 빚어냈을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루와 떡갈나무라는 혈통은 그에게 평범한 사람과 지식인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목소리를 주었고요. 자연이라는 교실은 그에게 시적인 감성과 신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운 가정은 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긍정적인 신앙과 도덕적 신념을 선물했습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은 과연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헨리 워드 비처의 삶을 들여다보니 정답은 아마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는 혈통이라는 타고난 재료를 가지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대장간에서 스스로를 단련시켜 한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된 것이죠.